코사인 법칙에 대해 코사인 법칙과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인 ABC에서 있는 예를 이야기해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ABC라고 할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이 관계 세변과 끼인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만들어진답니다.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를 이게 성립한답니다. A제곱뿐만 아니라 B제곱 또한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의 코사인 B가 C제곱 또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얘가 왜 그런지, 왜 이런 게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면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하죠. 이때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표현법을 따르면 중학교 때 했죠. 여기 길이가 C 사인 B가 되고요. 이 길이가 C 코사인 B가 됩니다. 예분의 얘가 코사인이고 예분의 얘가 사인이니까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길이를 우리가 A에서 C 코사인 B를 뺀 걸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B제곱은 C제곱 사인 제곱 B 그리고 이거 얘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더하기 C제곱 코사인 제곱 B 이렇게 적힙니다. 자, 근데 C제곱 사인 제곱이랑 C제곱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의 코사인 B가 되죠. 되죠? A, B, C 어느 점을 각을 기준으로 해도 똑같이 성립하고요. 되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두 변이랑 끼인각 존재하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들에 대한 코사인 값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만 있으면 그 삼각형 각 확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그런 걸 이야기했죠. SSS 합동이라는 것, 그쵸?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 하나뿐이야 라는 건데 세 변의 길이가 나오면 사인, 그러니까 각도들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요. 그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고요. 두 변과 끼인각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변형 하나만 쓸게요. 그럼 얘도 사인 법칙처럼 변형이 존재하는데 변형은 뭐냐? 코사인만 남기는 거죠.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말했다시피 세 변의 길이가 나오면 각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알아낼 수 있다.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다음과 같은 걸 통해서 얻어내고요. 그리고 그냥 외우라는 거죠 뭐. 완전 제곱식은 비슷하게 생겼죠. 사인 법칙 한번 다시 써볼까요?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인 법칙은 보통 대각과 대변의 길이가 나오거나 외접원에 대해서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물었을 때 사인 법칙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지름과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 두 개가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삼각형의 넓이라는 걸 구하는데 원래 삼각형 넓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중학교 3학년 사인 그 삼각비 파트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끼인각에 대해서 2분의 1 AC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해달라는 거죠. 이거랑 같이 나왔던 게 평행사변형에서 넓이를 구하는 거고 평행사변형은 삼각형이 두 개 모여있는 것이므로 2분의 1을 하지 않고요. 그냥 AB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합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를 주어준 사각형,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이상하게 생기는데 대각선과 그 끼인 각을 줬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 또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건 물어볼까요? 얘 왜 2분의 1 AB 사인 세타예요? 왜 2분의 1 AB 사인 세타죠? 중학교 때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왜 이거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게 결국 문제풀이에 적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어느 정도 알아야지.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 못하고 있다는 거에 이 사인펜을 걸죠. 기억 못하고 있을 거야. 보통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겠지.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이미 다 안다라는 걸 전제로 깝니다. 다 안다는 게 전제예요. 그게 어떤 성질이든 뭐든지 간에. 알았죠? 중학교 거 잘 기억해야 돼요. 까먹으면 좀 적어. 니네 뭐 뇌가 그렇게 무한하지 않아요. 뭐 인간의 뇌가 굉장히 무한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연습을 한 애들에 한해서 그런 거고 너희들은 연습을 안 하잖아. 그럼 적으려. 알았죠? 그래야 돼요. 자, 얘를 평행하게 선을 그리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평행사변형이 되고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B인 사각형이 되면 여기 각 세타죠.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AB 사인 세타를 했으므로 초록색이 넓이는 AB 사인 세타인데 하얀색은 넓이가 반띵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2분의 1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도형의 넓이라고 적혀 있죠?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원래 삼각형 세변이 나오면 이 삼각형 넓이를 원래 이런 과정으로 구해요. 중학교 때는 수선해발 내려가지고 x랑 4 빼기 x로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구했던 거 아는데 우리가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세변의 길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4 더하기 16 빼기 9를 해주면 16분의 11이 돼요. 그렇죠? 이게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사인 세타가 16분의 256에서 121 빼면 135. 135는 9, 3루트 15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사인 세타 나왔죠?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삼각형 넓이는 뭘로 구한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거 이용해서 구한다 했죠? 그래서 2분의 1 4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 16분의 3루트 15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세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모든 삼각형은 세변의 길이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좀 귀찮나 봐. 이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썼어요. 뭐라고?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변의 길이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걸 m이라고 잡을 때 루트 m 곱하기 m-a 곱하기 m-b 곱하기 m-c라고 적으면서 이걸 넓이다 라고 말을 해요. 교재에서 s라고 썼는데 문자가 겹치니까 m으로 바꿨습니다. 실제로 적용을 하면 3개 더하면 9잖아요. 루트 2분의 9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5 이렇게 돼서 4분의 약분하면 4죠. 약분의 3루트 15 딱 나오죠. 그쵸? 이래서 헤로된 공식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좀 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 없고요. 양이
많지 않아서 후딱 합시다. 후딱 하고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죠. 유형 6부터 진행할게요. 유형 6부터 진행하겠습니다. 826번. 보면서 할게요. 아직 못 외울 테니까. 정사각형 두 개가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인회랑 한 변의 길이가 2인회죠.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여기 각도는 그럼 뭐 파이 빼기 세타겠죠. 90도 90도 4개 더하면 360도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랍니다. 몇 라디안인지는 안 알려줬죠. 관심 없대요. 이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라는 것까지 얻을 수 있는 거죠. 사인으로 코사인 구하는 아이디어는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다를 이용이 되는데 사인이 4분의 루트 7이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3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때 내가 원하는 D주랑 B는 D주의 제곱은 예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8이 되겠죠. 자, B의 제곱은 여기 4의 제곱, 여기 2의 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거든.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뭐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즉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32가 떠요. 자, 그래서 DG 곱하기 B는 2루트 2 곱하기 4루트 2를 곱해주는 게 되고 답은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변과 그 끼인 각에 대한 정보, 실제로 각이 얼마인지는 관심 없고요. 끼인 각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다른 한 변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코사인 법칙입니다. 이어서 코사인 법칙의 변형 832번 보겠습니다. 세 원이 있어요. 각각의 반지 넓이의 비가 1대 2대 8이라는데 넓이의 비가 1대 2대 8이라는 건 길이, 반지름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대 2루트 2예요. 즉 여기를 R로 두면 루트 2R, 2루트 2R이 됩니다. 그럼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뭐가 되냐? 루트 2 더하기 1의 R, 3루트 2R, 1 더하기 2루트 2R이 됩니다. 얘에 대해서 코사인 B를 구해달래요. B가 여기죠. 코사인 B를 구해달랍니다. 뭐 어차피 비율 관계는 똑같기 때문에 R은 지우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코사인 B의 값은 2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3루트 2분의 제곱 이거의 제곱 뺍니다. 저기 써있죠?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원하는 각도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빼주는 거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6루트 2 곱하기 루트 2 더하기 1 분의 분자부터 정리할까요? 분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3, 18, 21 빼기 9라서 12 그리고 2루트 2 마이너스 4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유리화를 해줘야겠죠?
유리화를 해주기 위해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6 루트 2분의 12 마이너스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의 값은 6 루트 2분의 얼마죠? 14 루트 2 마이너스 12, 14, 16 얘가 됩니다. 자, 2 루트 2로 나눠주면 3분의 7 마이너스 4 루트 2 얘가 답이 되겠죠.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838번. 실제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이제 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38번처럼. 그래서 함께 써놓고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838번은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썼어요. AB AD의 길이가 같고요. BD네. AD 길이의 2분의 루트 3배. 자, 뭔 말이냐면 여기를 내가 K라고 둘 때 2분의 루트 3 K 2분의 루트 3K 이렇게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고 AC는 AD의 2배 해서 2K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변의 길이들이 좀 많이 나왔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사인 C를 구해달래. 사인 C. 사인 C를 구해달라는 거 보니까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을 써서 표현해야 되나 봐. 우리 얘 길이까지 나와 있으면 사실 그냥 바로 코사인 법칙 쓰면 되는데 왜 길이가 없죠? 그래서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뭐야 여기는 3명이 나왔네.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되죠.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통수학 1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성질이 뭐야? 공통수학 1, 2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왜냐면 수선의 발 내리면 반띵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K고요. 자, 코사인 D가 얘분의 얘예요. 그쵸? 굳이 코사인 법칙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라? 근데 코사인이 루트 3분의 1이네. 그럼 사인이 어떻게 돼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고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사인 법칙은 뭐냐면 대각과 대변에 대한 정보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리면 사인 C분의 K가 사인 D분의 2K가 되고요. 어차피 KK는 쓸모없으니까 사인 C는 2분의 사인 D 그래서 6분의 루트 6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변의 길이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데 아마 보통 코사인 법칙 쓸 거예요. 근데 이 코사인 법칙을 쓰기에 앞서서 얘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큰 특징인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반띵된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 내용을 쓸 수 있다면 보통 그게 제일 편합니다. 중학교 내용을 썼다는 건 중딩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용 자체가 풀이 자체가 간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다. 물론 코사인 법칙 써서 얘를 구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얘를 구할지를 어떻게 정하나요? 라고 묻는다면은 그거는 생각을 좀 덜한 거? 왜냐면 지금 내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얘를 구하는데 사인을 물어봤으니까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돼요. 그럼 사인 법칙은 마주보는 변과 각에 대한 정보인데 그럼 내가 어차피 알 수 있는 건 얘는 모른단 말이야. 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둘을 관련 짓기 위해서
얘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어서 841번. b제곱 탄젠트 a가 a제곱 탄젠트 b. 우리가 지난 숙제에서는 잘 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탄젠트 a, 탄젠트 b 이런 거 있으면 반드시 얘네를 길이로 표현해 줘야 돼요. 길이로. 이 탄젠트 a, 탄젠트 b 자체는 쓸모가 없습니다. 즉 여기 있는 변형 써달라는 거죠. 그럼 탄젠트 a라는 것을 코사인 a분의 사인 a로, 탄젠트 b라는 것을 코사인 b분의 사인 b로 쓴다면 다 이렇게 쓸 수 있죠. b제곱 곱하기 사인 a, 2r분의 a 곱하기 코사인 b에 넘어왔어요. 코사인 b는 뭐야? 2ca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우변 a제곱 곱하기 사인 b, 2r분의 b 곱하기 코사인 a,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 둘이 같다는 거죠. 자, 날립시다. 날릴게요. 2r 똑같으니까 지워도 되죠. 2c 똑같으니까 날려도 되죠. a랑 a가 약분되고요. b랑 b가 약분됩니다. 그럼 좌변에 b제곱 c제곱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네 제곱 a제곱 b제곱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4제곱이라서 둘이 똑같은 게 또 지워지죠. 이항합니다. 이항하면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 빼기 c제곱에 a 4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돼서 인수분해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이 이렇게 됩니다. a제곱이 b제곱이 됐다라는 말은 a랑 b가 같은 거죠. 그래서 저게 성립한다는 건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고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건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 두 개가 되겠죠. (844번) ABC에 대해서 세타 12, 6, 6루트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나와서 코사인 법칙 쓸 건데 여기 6, 12, 6루트 7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 1대 2대 루트 7이네. 비율 관계는 안 바뀌어요. 길이에 대해서. 그래서 얘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됩니다. 원하는 게 세타라서 그쵸? 여기 각 C라고 한다면 코사인 C는 저기 변형에 따르면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 계산하면 5 빼기 7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건 C가 120도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타는 몇 도? 60도 3분의 파이. 아무거나 써도 되긴 해요.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이게 되게 당연한 거지, 그치?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중학교 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삼각비는 모든 각에 대해서 이게 닮음인 도형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길이의 비율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순화시켜서 해주는 것. 그러니까 뭔 생각을 기저에 깔고 있어야 되냐면 아 숫자가 커지면 계산하기 귀찮다.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애초에 평상시에 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수학을 좀 열심히 공부하는 건 말했다시피 머리를 고생시켜서 일종의 몸이 편해지려는 효율성 좋은 최적의 루트의 풀이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고 수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최적의 효율성을 따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850번 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건 좀 어렵죠? 이게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일걸 아마? 모의고사인가? 수능일걸? 그냥 모의고사인가? 헷갈리네. 중요하진 않으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랍니다. 60도라는 거죠. 6이고요. 2루트 13이에요. 그렇죠. 뭐야? 두 변과 끼인각이 나온 게 아니라 엉뚱한 애를 줬죠. 맞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를 x라고 두고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죠. 2루트 13의 제곱 6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니까 약분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36, 4, 14, 52 빼기 16은 0입니다. 그래서 x는 8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당연히 8이겠죠. 그래서 길이가 나왔어요.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서 그냥 d를 그었는데 여기 넓이를 S1, 여기 넓이를 S2라고 했습니다. 자, S1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고요. S2는 2분의 1 곱하기 AD 곱하기 DC 곱하기 사인 D가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AD 곱하기 DC를 알려줬어. 35라고. 그럼 뭐야? 그렇게 알려준 거지. 근데 문제에서 S 2분의 S1이 S1분의 S2가 6분의 5라 했거든. 그래서 얘랑 얘를 나눠줘요.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분의 2분의 1 곱하기 35 곱하기 사인 D가 돼서 똑같은 거 날리고요. 이건 약분이 얘랑 되겠네. 66 날리고요. 넘기면 20 루트 3은 35 사인 D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D의 값이 7분의 4 루트 3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게 외접원의 반지름이거든? 외접원 반지름 나오면 저기 써있죠. 사인 법칙 쓰라고. 그쵸? 그래서 외접원의 지름이 사인 D분의 AC고요. 사인 D가 7분의 4 루트 3 AC가 8이죠. 약분하면 루트 3분의 14가 됩니다. 2R이 루트 3분의 14니까 R은 3분의 7 루트 3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죠. 이건 좀 어렵죠? 이건 좀 어렵다. 도형 문제는 원래 어려워요. 원래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거부터도 겪었잖아요. 도형 문제는 어려워요. 어려운 게 맞다.
853번 보도록 할게요. 853번. 중심 원이 있고요.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이 20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야, 근데 호의 길이를 알려줬네. 호의 길이가 3대 4대 5래요. 호의 길이는 뭘 어떻게 구하죠? R세타죠. 중심각이랑 반지름만 곱하면 돼요. 그럼 호의 길이가 3대 4대 5라는 건 뭘 알려준 거예요? 중심각이 3대 4대 5라는 거야. 야, 근데 한 바퀴 360도 아니야? 3대 4대 5로 쪼개면 얼마씩 돼요? 얼마씩 돼? 내가 지난번에 했죠. 그 비율 관계 어떻게 따진다 했어요? 비율 관계 있을 때? 야, 사과가 6개 있어. 1대 2대 3으로 사과 6개를 나누면 몇 개, 몇 개, 몇 개야? 12개면? 13개면? 처음 물어본 거 뭐야? 이거 초등학생용이야, 그치? 니네 지금 중학교 거 넘어서 고등학교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대답 못하면 어떡해? 6분의 13, 6분의 26, 6분의 지금 저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비율 관계가 있잖아. 얘가 차지하는 양은 이걸 더한 거 분에 얘를 곱하면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비율을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그럼 360도를 지금 3대 4대 5 더하면 얼마? 12잖아. 360에다가 12분의 3 곱하면 90. 12분의 4 곱하면 120. 150.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주는 게 제일 좋아요. 360도 나누기 12는 못한 건 아니잖아. 30인 거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통수학 1, 2에서는 그렇게 많이 마주하진 않거든. 근데 중학교 거, 초등학교 거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잖아. 학년이 올라왔잖아.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 있겠지. 분수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지. 더 나아가서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학년이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수 로그 할 때는 구구단을 초등학교 2학년 때 뗐다면, 초등학교 2, 3학년 때 뗐다면 그럼 지금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연습해야 되잖아. 그럼 거듭 제곱 정도는 외우라고. 그쵸?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 뭔가 더 해야 되잖아. 그치? 학년이 올라갔잖아. 나이를 더 먹었잖아. 어떤 친척 동생이 물어볼 수 있다고. 형, 나 구구단 다 뗐는데 중학교 가면은 구구단 다음에 뭐해? 하는 거 없어.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지. 거듭 제곱이라는 게 있어. 계속 곱하면 돼. 2의 10제곱, 2를 10번 곱하면 말이야. 1024야. 형 그거 암산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풀이를 요구해. 언제까지 우리가 머리를 고생시키지 않고 몸을 고생시킬 거야. 그러지 말라고요. 알았죠? 그러지 말라. 마찬가지예요. 비율 관계를 알려줬으면 그걸로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한댔어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죠. 2분의 1 AB 어차피 반지름이잖아. AB 사인 90도 2분의 1 AB 사인 120도 2분의 1 AB 사인 150도 이거 계산하면 되고요. 2분의 1 400은 200이니까 200 곱하기 1 더하기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 곱하기 사인 150도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100에다가 3 더하기 루트 3 얘가 답이 되겠네요. 교재에서 사인 75도를 알려줬는데 뭐 외울 사람은 외우고 사인 법칙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긴 합니다만 굳이? 편한 거 두고 굳이? 걔를 이용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가 더 빨라요. 사인 90도, 사인 120도, 사인 150도 어쨌든 나한테 익숙하니까 이걸 이용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다가 선생님 제가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확신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거는 본인의 경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나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좋은 판단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면 빗대어서 비교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뭐 축구 경기를 했더라고. 한국 맞죠? 좀 됐나? 축구 경기를 해. 그러면 축구 선수들이 가서 골대 앞에 섰어. 고민을 해요. 아 내가 여기 있는데 골대 안에 키퍼가 있고 여기 수비수 두 놈이 있고 우리 팀이 여기 있어. 결정해야겠지. 뭐라고? 패스할까? 골 넣을까? 맞아요? 고민을 하겠지. 아 내가 골 넣으면 차면 넣을 수 있을까? 우리 선수가 더 잘 넣을까?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죠. 맞아요?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죠. 그걸 판단하는 건 선수의 오로지 그 본인의 몫이야. 못하면 욕을 먹겠죠. 맞죠? 여러분이 보는 시험은 그겁니다. 나는 코치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너희는 그거를 얘네들처럼 연습을 하는 거야. 실전은 시험에서 뭐해? 니네 판단력이 우선이야. 그럼 판단력을 기르려고 해야지. 평상시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라는 걸 연습을 해야지. 그렇죠? 근데 가끔 너희들이 보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수비수가 있는데 야 그걸 몸으로 비비고 있어. 왜? 왜 그런 판단을 해? 난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 해? 이유가 뭐야?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났어요. 머리를 고민하라고. 연습하는 거잖아. 지금 시합이야? 아니잖아. 지금은 시합이 아니에요. 연습하는 겁니다. 시합 때까지. 시합 때까지. 그래서 판단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 재내서 문제 풀어보는 것도 중요한 거고. 알았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되게 그런 말을 많이 묻더라고. 이제 3학년이 고3이죠. 고3이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 이제 떨리는 거지. 왜냐면 수능은 한 번밖에 없거든. 수능 딱 한 번 봐서 실제로 수능을 잘 못 보잖아. 그래서 최저 등급이라는 거 만약 못 맞추잖아. 그럼 대학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3년이 증발하는 거야. 3년이 증발하고 1년이 추가되는 거지. 시험 딱 한 번 못 봐서. 딱 하루. 그래서 만약 그날 배탈 나? 축하드립니다. 1년 더 하시면 됩니다. 이 꼴 난다고. 그래서 수능 일주일 전부터 먹는 것도 조심해 심지어. 수능 전날에 엽떡 시켜먹고 그러지 않는다고. 이해가요? 이런 축구 선수들이 전날 시합 전날에 엽떡 먹을 것 같아? 너희 똑같아. 너희가 선수야. 선수들이 되게 많은 거지. 그 사이에서 눈에 띄려면 평소 연습을 더 해야 되고요. 그때 그 순간에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판단력을 기르는 것도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나는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야 됩니다. 필드에 나가는 거고요. 매번 이렇게 간단한 경기는 하죠. 우리가 국가대표들은 보통 월드컵을 나가는 게 목표잖아. 그치? 월드컵 나가서 잘하는 게 목표라면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수능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자질구레한 경기들을 해요. 예선전 같은 거죠. 그게 학교 내신이야. 예선전들을 잘 치러. 그러면은 우수한 성적으로 월드컵 본선에 가겠지만 예선전부터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 월드컵 못 보는 거지. 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라. 머리 좀 고민해라. 너희는 몸을 쓰는 직업이 아니야. 지금 현재로서. 그렇죠? 머리를 쓰는 직업입니다. 자,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sin A 대 sin B 대 sin C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이 sin 법칙의 변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그냥 A 대 B 대 C입니다. 그게 8 대 13 대 15예요. 뭔 말이냐면 삼각형 ABC가 8K, 13K, 15K가 된다는 거죠. 근데 넓이가 얼마래?
2분의 15 루트 3이래요. 근데 세변의 길이 주고 넓이를 어떻게 구해? 물론 우리가 아까 했다시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도 괜찮지만 그거보단 뭐를 더 선호한다고 이 문제에선 헤론의 공식이란 걸 써달래. m이라는 게 2분의 둘 더하고 빼주면 아니 셋 더하면 얼마예요? 28, 36K. 그래서 18K죠. 그래서 넓이는 루트 18K 빼주면 3K 빼주면 10K 빼주면 5K 얘가 되고요. 당연히 K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가고요. K제곱과 함께 나가는 애가 누가 있어요? 3, 5 15 루트 6 2 12 30이야? 잠깐만 여기가 10 그러네 30이네 30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K가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둘레는 다 더하면 36K를 했잖아요. 18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얼마 안 남았어요. 딱 3문제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숙제는 유형 16까지 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등차 수열 다음 파트 나갈게요. 하나, 둘, 셋, 한 4시간? 길면 짧으면 4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짧으면 4시간 정도. 길면 한 5번. 수요일이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짧은 뭐 15일에서 18일. 15일날 니네 안 하네? 할까? 니네 1일에도 쉬었잖아. 뭐 학원 쉬는 날에 한데 뭐 쉬세요. 그 중학생은 원래 공휴일날 쉬어요. 알았죠? 참고로 그건 안 쉽니다. 요거 또 이제 나오죠. 요때 학원 와요. 요때 온대 니네. 이거 하루만 쉬래요. 다 온다는데? 학교 보니까 보통 이때 재량 휴업이라는 거 같던데. 그렇죠? 그럴 거야. 아직 계약 안 해서 모를 수 있지만 이때도 올 거래요. 학원은.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뭐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학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5일은 안 오니까 아마 수업은 18일 아니면 20일에 대수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될 것 같고요. 말했다시피 간단하게 복습 진행할 거고요. 간단하게 복습 진행하면서 9월 한 초부터는 뭐 확률 미적분 원 들어가겠습니다. 책은 그래서 뭐 다음 달쯤 사도 돼요. 알았죠? 당장 안 사도 됩니다. 미적분 원은 조금 더 쉬운 편이에요. 대수보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내 개인적인 것도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많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도록 하죠. 내변의 길이가 1, 2, 3, 4로 되어 있는 사각형이 있어요. 원을 내접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넓이를 구합니다. 사각형의 넓이 따위는 못 구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각형 2개짜리로 바꿉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x라고 생각을 할게요. 가격이 b랑 d인데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거든? 이런 이야기죠. x제곱을 여기 삼각형을 기준으로 하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근데 이쪽 삼각형을 기준으로 하면 x제곱은 1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죠? 야, 근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x제곱은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이자
이 x제곱이라는 애가 5 마이너스 5 플러스 8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 둘을 연립하는 거거든? 난 뭔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랑 얘를 빼자. 위에서 아래 빼면요 0은 20 마이너스 32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32분의 20 뭐 4로 나눠주면 8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 사인 세타를 알아요. 사인 세타가 얼마?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용해주면 8분의 64, 25, 39?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숫자가 살짝 이상해서 잠깐만 다시 볼게요. 8분의 5, 64, 25 이러면 안 되는데. x제곱은 9 더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4 8 플러스 8 코사인 5 9 더하기 16 25 2 3 4 24 코사인 세타 둘 빼면 20 마이너스 32 코사인 세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숫자가 이상한데. 셈마치 잘못 쓴 거 있나요? x제곱 16, 9, 25 빼기 24 루트 코사인 세타 안 맞고요. 1, 4, 5 마이너스 2 곱하기 1 그쵸 여기 2죠. 왜냐면 여기는 제곱인 거고 이건 그냥이니까 그쵸? 여기가 4네요. 그렇죠. 이러면 딱 맞죠. 28입니다. 7분의 1라서 7분의 2루트 6 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맞는 숫자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넓이는 어떻게 해요? 사인 세타가 7분의 2루트 6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7분의 2루트 6과 여기 삼각형 구한 거죠. 여기 삼각형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또 7분의 2루트 6이 되는 거죠. 그럼 7분의 12, 2, 14 루트 6이고요. 답은 2 루트 6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가운데 대각선을 바탕으로 변의 길이 그 각도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니까 뭔 얘기까지 했냐? 그래서 이렇게 각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서 각도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돼요. 실제로 세타가 얼마인지 관심 없고요.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가 포인트다. 그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는 당연히 그러니까 세타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어차피 무리수니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평행사변형이랑 대각선 넓이 내기. 평행사변형 넓이는 쉬워서 평행사변형 넓이는 쉬워서 그냥 868번 보면서 끝낼게요. (868번) 요렇게 생겼네요. 4와 5가 있고요. 여기가 끼인 각을 알려줬네요.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면 보통 여기 각도를 알려줘야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알려줬죠. 그래서 고민을 해보는 건 좋아요. 여기 각도로 여기 혹시 각도 구할 수 있나? 그래야지 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평행사변형 성질 중에 대각선을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얘 곱하기 끼인각을 얘를 알려줬기 때문에 2분의 1 얘 곱하기 끼인각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문제가 생깁니다. x랑 y를 구하는 용도, x랑 y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내가 아는 건 여기 120도, 그래서 여기가 60도라는 것밖에 없는데 당연하죠. 변의 길이가 많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이 메인이에요. 두 변과 끼인각 있잖아, 그치? 이거 당연히 코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먼저 쓰면 16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코사인 60도고요. 2분의 1이라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25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곱하기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둘을 빼면 마이너스 9는 이게 xy에서 마이너스 2xy가 돼서 xy가 2분의 9가 됩니다. 자, 사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끼인각이고요. xy가 2분의 9니까 2분의 9 루트 3이라고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활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도형의 넓이들을 다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원의 이름이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삼각함수 쓴 거 딱히 없죠. 그냥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그 공식 두 개랑 도형의 성질들을 삼각형에서 써먹기 때문에 전에 말했다시피 삼각형의 활용이라고만 해도 전혀 지장 없다. 그런 얘기를. 실제로 앞소 단원에서 써먹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얼사탕코를 기준으로 하는 사인, 코사인이 부호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 딱 하나 씁니다. 이사분면 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인 120도가 얼마인지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사실상 이 소단원에서 새로 다 한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앞소 단원 어려웠어도 얘는 전혀 상관이 없다. 얘기까지 합시다. 45분이네요. 115페이지 A단계 코사인 법칙부터 794번부터 풀다가 갑시다. A단계 다 풀었으면 집 가도 좋아요. 794번부터 다 풀고 풀면 집 가도 좋습니다. 아니면 뭐 7시까지 하자.